자, 그러면은 8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도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겹쳤을 때 표시되는 선의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이죠. 우리가 그 제도를 하거나 캐드를 할 때 같은 위치에 선이 여러 개 막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겹쳐 있으면 어떤 선을 우선적으로 그릴 거냐라는 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적어 보면은 제일 먼저 외형선입니까? 자, 외형선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수문선, 예, 그리고 절단선,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무게 중심선, 자, 그리고 치수선하고요. 그리고 치수 보조선. 자, 이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선이 한 곳에 선이 중복되었을 때, 선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나타나는 선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외형선이 나오고요. 두 번째 수문선이죠. 수문선이고 세 번째 절단선, 네 번째 중심선이기 때문에 답은 그렇죠.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8번에 대한 답은 1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순위를 요거에 대한 순서를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파악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 내용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봤고요. 자, 체크 되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체크하고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제가 앞전 시간도 말씀드렸죠. 앞전 시간에도 8번에 대한 답이 1번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죠. 8번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설명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필기를 하시거나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8번 문제 넘어갔고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깊은 볼 베어링의 안찌름이 25일 때 베어링에 대한 그죠? 안찌름이 25일 때 베어링에 대한 번호는, 자, 안찌름이 25입니다. 그럴 때 베어링 번호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보통 이래 볼까요? 보통 이제 베어링, 자, 베어링을 표시하는 부분은 총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리수 네 자리죠. 숫자 네 자리로 표시하죠. 이렇게 베어링에 대한 크기나 베어링에 대한 규격을 표시할 때는 숫자 4개로 표시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뒤에 숫자 2개, 자, 뒤에 있는 숫자 2개를 보고 베어링에 대한 안찌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 숫자 2개를 볼 건데, 자, 숫자 2개 볼게요. 그래서 뒤에 뒷부분이 00으로 끝나면, 자, 뒷부분의 숫자가 00으로 끝나면은 베어링의 안찌름입니까? 예, 베어링의 안찌름이 얼마입니까? 예, 베어링의 안찌름은 바로 10mm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뒤에 숫자가 아까 제가 그저 뒤에 총 4자리 숫자 중에 뒤에 숫자가 01로 끝나면 01로 끝났을 때 안찌름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2mm가 됩니다. 뒤에 숫자가 02로 끝났을 때 베어링에 대한 안찌름은 15mm가 되고요. 그리고 베어링의 뒤에 숫자 4개 중에 2개가 04로 끝났을 때는 베어링의 안찌름이 17mm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가 05, 자, 뒤에 숫자가 05로 끝나게 되면은, 자, 뒤에 숫자가 잘못된 내고죠. 03이었죠, 이게. 자, 03으로 끝났을 때 안찌름이 17이 되고요. 자, 이제부터 04. 자, 이제부터 04부터 계속적으로 그죠. 04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곱하기 5를 합니다.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하기 때문에 안찌름은 그죠? 안찌름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0mm가 됩니다. 20mm가 되고요. 그러면은 자, 뒤에 숫자가 05로 끝나게 되면은 항상 이제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한다 그랬으니까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한다 그랬으니까 안찌름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5m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뒤에 숫자가 05로 끝나야지 안찌름이 25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베어링 규격에서 이런 규격도 있거든요. 자, 슬래시 나와가지고 2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바로 슬래시 뒤에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찌름은 바로 22mm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체크하시고 앞쪽에 슬래시가 붙었을 때는 그냥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에 대한 답은 몇 번입니까? 9번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05로 끝나는 그죠? 뒤에 숫자가 4개 중에 뒤에 숫자 2개는 05로 끝나기 때문에 안찌름은 25가 된다라고 한 번 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체크되었다 그러면 이번에 10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도면의 공차 치수는 어떤 끼워 맞춤인가 라고 나와 있죠. 현재 주어진 이 도면에 대한 치수 공차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플러스 공차가 되고 축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값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차를 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은 자, 그죠? 여기 보니까는 구멍. 자, 이제 구멍입니다. 자,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는 자, 구멍에 대한 최대 허용 치수는 얼마가 됩니까? 자,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는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구멍의 최대 치수입니까? 자, 이제 구멍에 대한 최대 치수. 자, 구멍에 대한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입니까?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는 전체 지름이 22에서, 그죠? 구멍입니다. 구멍에 대한 최대 허용치는 얼마냐면은 전체 22에서 플러스 0.031이기 때문에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는 21.031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자, 축의 최소 허용 치수는 얼마가 됩니까? 자, 축의 최소 허용 치수는 어떻게 되냐면 축이 20인데 요거에 대한 최소 부분이니까는 마이너스 0.004를 빼버리면은 어떻게 그죠? 22에서 마이너스 0.004니까 요거는 값이 21.996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와 축의 최소 허용 치수를 보니까 자, 일단은 부등호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축입니까? 축의 최대 허용 치수를 볼까요? 자, 축의 최대 허용 치수가 얼마입니까? 축은 22에서 최대 허용 치수니까는 플러스 0.00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22.009라는 값을 가지고요. 이번에는 자, 축의 그죠? 예. 자, 이번에는 구멍입니까? 자, 구멍. 자,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는 얼마가 됩니까? 자, 구멍에 대한 최소 허용 치수는 구멍이 20인데 최소니까 0이 들어가니까 이 두 개에 대한 값을 보면은 얘는 그냥 22.0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등호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축의 허용 치수가 크거든요. 자, 그래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와 구멍에 대한 최대 허용 치수를 우리가 관계식에 의해서 감안하게 되면은 요거는 바로 중간 끼워 맞춤이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답은 바로 중간 끼워 맞춤이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에 대한 부분들 한 번씩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10번에 대한 답은 바로 중간 끼워 맞춤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어떤 기호를 표시한 부분입니까? 어떤 기호를 갖다가 표시를 했는지를 본다 그러면 일단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렇게 현재 구조 위쪽과 아래쪽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요거는 기어에 대한 1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기어 1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기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자, 또 눈여겨보실 게 뭐가 있냐면은 안쪽에 이렇게 그죠? 30도 각도로 경사선이 이렇게 줄이 보이시죠? 30도 각도로 경사선이 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헬리컬 기어를 표시하는 기어 도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30도로 이렇게 그 경사선이 있다 그러면은 헬리컬 기어고요. 안쪽에 이렇게 30도 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표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스포 기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정리된 파일을 한번 보면은 이렇죠. 자, 보시면은 스포 기어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 기어는 위쪽과 아래쪽에 그냥 기어 2만 표시한 게 스포 기어고요. 자,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30도짜리 경사선이 그죠? 물론 위쪽이랑 아래쪽에 기어 2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30도 선이 표시가 된 게 헬리컬 기어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더블 헬리컬 기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리컬 기어는 한쪽만 헬리컬이 있는데 더블 헬리컬은 양쪽에 헬리컬이 있으니까 30도 경사선이 지금처럼 두 개로 표시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더블 헬리컬 기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나사 기어. 자, 나사 기어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뭐 웜과 그 뭐죠? 예, 웜기어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웜축하고 웜기어에 대한 부분하고도 비슷하게 표시되는데 나사 기어는 헬리컬 기어처럼 생긴 부분이 이렇게 서로 직각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헬리컬처럼 경사선이 있지만 위쪽에는 또 다른 선이 그죠? 이렇게 30도 경사선과 아래쪽에 원이 있는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바로 나사 기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 2가 표시되면서 이렇게 30도짜리 경사선이 있는 부분은 바로 헬리컬 기어다 라고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냥 이 그림만 보시고 바로 헬리컬 기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자, 그죠? 전체적인 형상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더 보시면은 좀 수월하게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10번 문제 체크 되셨다 그러면 바로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KS 재료기호 중 드로잉용 냉간 아변 강판 및 강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기호냐, 어떤 기호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한다 그러면 일단 요거 우리 냉간입니까? 예. 냉간 아변 강판. 자, 냉간 아변 강판입니다. 아변 강판 또는 뭐 강대라고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기호를 보시면 SPCC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일반용 냉간 아변 강판이 되고요. SPCD라고 표시된 기호는 우리 드로잉용에 해당되는 냉간 아변 강판입니다. 그리고 SPCE, 자, SP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딥 드로잉용, 딥 드로잉용 냉간 아변 강판이 되고요. 이번에는 열간입니까? 자, 열간 아변 강판. 그리고 강대에 해당되는 부분, 열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한다 그러면 자, SPHC라고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용 열간 아변 강판이 됩니다. SPHD라고 표시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드로잉용이고요. 그리고 SPHE라고 표시된 부분은 바로 아까 보셨던 딥 드로잉용
자, 딥 드로잉용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냉간이죠. 냉간 압연 강판이기 때문에 냉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드로잉용. 자, 드로잉용 하게 되니까는 어떤 겁니까? 드로잉용은 SPCD. 자, SPCD라고 보게 되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SPCD라는 부분이니까는 정답은 4번에 해당된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냉간 압연 강판과 열간 압연 강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부분이 체크되셨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13번 볼까요? 이제 다음 문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문제가 이렇죠. 어떤 치수가 50에 플러스 0.035 그리고 마이너스 0.012일 때 이 치수에 대한 치수 공차가 얼마냐? 치수 공차를 물어보죠. 자, 그래서 치수 공차를 우리 구하는 공식. 자, 볼까요? 치수 공차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최대 호영 치수에서 최소 호용 치수를 일단은 그저 뺀값이 최대 호용 치수에서 최소 호용 치수를 뺀값이 바로 치수 공차가 되는데 그러면 최대 호용 치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위쪽에 있는 이 숫자죠. 위쪽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최대 호용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50.035라는 값이 바로 최대 호용 치수가 되고요. 최소 호용 치수는 50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이 바로 최소 호용 치수가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값을 그죠? 50에서 0.01입니까? 50에서 0.012를 빼게 되면은 49.988이라는 값이 나오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우리는 이제 이 값을 요거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치수 공차가 되죠. 해서 50.035에서 49.988을 빼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두 값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값은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0.047 이 값 나오나요? 그렇죠. 예, 50.035에서 49.988을 빼게 되면은 뺀 값이 바로 0.07 0.047 0.047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공차를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수업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같이 주어진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